안녕하십니까, 우영표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대해서 아파트 가격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벌써 64분의 구독자님이 생겼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서대문구 개요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지도를 보고 계신데요. 이 중에서 서대문구는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은평구, 마포구, 종로구 이렇게 연접해 있다라고 하는 점 미리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대문구 개요 좀 지도 확대한 사진을 볼 텐데요. 여기서 보시면 일단 서대문구에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그리고 명지대학교 이렇게 세 개의 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으로 금 그어진 부분은 이 백년산, 안산 등등 해서 녹지 공간, 산악 지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을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 라고 하는 걸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하철 구성을 보면 이 서대문구에는 2호선 홍대 있고 신촌, 이대, 아현, 충정로 이렇게 지나가는 2호선 라인이 있고 3호선 라인은 위에 홍제역부터 이제 독립문 지나는 3호선 라인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5호선도 이 서대문구의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더해서 경의중앙선, DMC역, 가자역 이렇게 해서 직접 이 서대문구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연접해서 이제 지나가고 있다. 여기도 이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여기 뭐 지하철역 지나는 것들, 뭐 대학교들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주거지는 어디 있다는 얘기냐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분홍색 테두리 쳐진 곳, 그러니까 왼쪽에 가재울 뉴타운, 오른쪽에 아현 뉴타운, 이렇게 뉴타운이 두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로 가면 홍은동, 홍제동 해서 이 기존에 그러니까 원래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아파트가 지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대문구에 대해서는 크게 세 군데, 그러니까 가재울 뉴타운, 아현 뉴타운, 홍은 홍제 아파트 지역 이렇게가 이제 주거지 밀집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은 대학교가 3개라는 것, 그리고 여기 연세대 옆으로는 원룸, 그리고 상가 지역이 발달해 있어서 사실 주거지는 많지는 않다 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산들이 있고 그래서 주거 지역의 비율이 낮다라고 하는 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요 주거지를 보면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인왕산 인근의 고지대에 홍은동, 홍제동, 그리고 뉴타운으로는 가재울, 아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은동이나 홍제동 가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순환로 이용하시면은 이렇게 쭉 갈 때 저게 무슨 동네야? 할 때 그 동네가 이제 홍은동, 홍제동이다 라고 보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서대문구에 대한 측정 단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한 것은 홍은동, 홍제동 중에 한 개 단지를 골라봤고요. 거기에 더해서 가재울 뉴타운에 있는 곳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아현 뉴타운에 대해서는 이건 좀 광고 같긴 한데 제가 일전에 작성한 이제 마포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대문구의 가격 추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최근 10년간 서대문구의 평균 단위 매매 가격, 그러니까 평균에서 한 평에 얼마에 거래됐는가 라고 하는 숫자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8년 1월에 서울은 2,693만원 평당 거래가가 형성되었었고 서대문구는 평당 2,082만원,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하면 2018년에는 서울 평균에 비해서 서대문구가 대략 600만원 정도 낮게 거래됐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1월, 그러니까 1년이 지난 시점이죠. 이때 가격을 보면 서울은 평당 3,239만원, 서대문은 2,604만원 이렇게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전히 대략 한 600만원 평당 이렇게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상승률 1년 동안의 수치를 보면 서울은 20% 상승, 서대문은 25% 상승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2022년 수치를 보면 서울은 평당 4,586만원, 서대문은 평당 3,940만원, 그러니까 이때도 대략 600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어떤 규칙성이 발견되실 겁니다. 서대문구의 경우에는 이 서울의 전체적인 평균 가격에 대비해서 대략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낮은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승률을 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4%, 37% 각각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그러니까 4년 동안은 어느 정도 상승했냐라고 하는 수치를 살펴보면 서울은 70% 상승할 동안 서대문은 89%. 그러니까 이 가격 자체 수치는 서울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지만 상승률을 보게 되면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서울 평균 대비 20% 정도의 낮은 평당 가격을 보이고 동시에 상승률은 서울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 단지가 어디인가 그 위치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지도인데요. 이 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지올 뉴타운에서 한 군데, 그리고 이 홍제원 현대라고 하는 그 홍제동, 홍은동 이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홍제역 주변에 있는 단지, 2000년에 입주한 단지를 한 군데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DMC 파크뷰 자이, 그리고 홍제원 현대 아파트. 이걸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면 옆에 가로 열고 홍제원 힐스테이트 이렇게 같이 병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도 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뉴타운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DMC 파크뷰 자이 33평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서대문구 가지올 뉴타운 구역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계획된 거는 총 12,740세대, 그러니까 13,000세대 조금 안 되게 계획되어 있고,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단지는 DMC 파크뷰 자이, 그러니까 총 4,300세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규모를 차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사업이 아직 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곳도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이렇게 진행 중이면 나중에 분양을 할 때 계속 어떤 신축 프리미엄이 적용이 돼서 더 높게 이렇게 분양가가 형성될 수 있는데요. 이게 오히려 이 기존에 있는 이 뉴타운의 단지들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상호 상승작용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도 미리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단지 그 DMC 파크뷰 자이의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단지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을 뽑아보자면 해당 단지는 4,300세대의 대규모 단지이고 입주는 2015년, 그러니까 입주한 10년 차를 향해서 가고 있다. 딱 10년 된 아파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축과 구축의 이 경계선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가격을 보겠습니다. DMC 파크뷰 자이 3F평형 매매 가격 추이인데요. 일반적인 서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상승했다가 정점에서 멈췄다가 하락 거래되고, 최근에는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가격 내역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최고가는 15억 4천만 원, 2021년 9월에 거래된 가격입니다. 최근 거래 가격은 12억 9천만 원입니다. 기존 거래가는 12억 9천만 원, 7억 9천만 원 각각 기록을 했었고요. 그래서 최근의 거래가를 최고로 높았을 때, 최고가랑 대비해 봤을 때는 2억 5천만 원 하락한, 그래서 16%의 하락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된 매물 호가는 12억 원 이렇게 지금 대부분 등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나중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과연 이 가격이 적당하냐라고 할 때 항상 봐야 되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이 전세가 추이인데요. 전세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영향을 매매가가 받기 때문에 이 전세가의 추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해당 단지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이렇게 전세 가격의 추이를 보였습니다. 여기가 4,300세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단지가 넓다 보니까 뭐 구조나 향, 아니면은 뭐 인테리어, 뭐 수선을 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범위 역시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입주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전세 범위는 대략 4억 2천만 원에서 5억 원 사이, 최근 거래된 가격도 요거를 이제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이 해당 단지, 그러니까 DMC 파크뷰 자이 33평형의 경우에는 대략 전세 가격은 한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정도 보면 크게 틀리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4억 9천만 원이고 매매 가격이 12억 9천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비율을 따져 보면은 전세가율은 38% 이렇게 되는데요. 이 전세가율이 높냐 낮냐 라고 했을 때 보통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가율은 대략 50%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적정 가격 역산을 해보면은 DMC 파크뷰 자이 이 전세 가격이 4억 9천만 원일 때는
한 9억 8천만 원 정도가 적정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전세가율이 조금 더 올라서 뭐 80%까지 오른다,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신축 아파트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 적정 가격은 좀 더 낮아져서 6억 1천만 원 사이에 거래되는 게 일단 정상적인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 전세가율을 역산해 봤을 때는 대략 6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가 오로지 전세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 아파트의 적정 가격이다 라고 이렇게 역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정리한 바는 이렇습니다. 전세가율을 고려했을 때는 10억 원 내외가 적정한데, 이 전세가율이라고 했을 때는 이 각각 아파트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신축이냐, 구축이냐, 아니면 재건축 대상이냐. 참고로 재건축 대상인 경우에는 이 해당 단지의 거주 가치는 낮고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40% 미만 이렇게 기록하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제가 예상하는 가격은 2024년엔 13억 원, 2026년에는 15억 원 정도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 전세 가격을 역산이니 뭐니 하면서 적정 가격 10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결론은 그거보다 더 높은 가격 아니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을 기본으로 했을 때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해당 단지에 대해서는 상승 요소가 몇 가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이후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하는 경제 상황이 있겠고요. 그리고 인접해 있는 마포구의 재건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암 월드컵 단지라든가 성산 시형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재건축이 추진이 되면은 어떤 기대감이 바로 인접해 있는 이 해당 단지로 이렇게 좀 옮겨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적정 가치에 비해서 좀 더 높은 호가가 형성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 DMC 센트럴 자이액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같은 어떤 가재울 뉴타운 안에 들어있는 신축 이제 분양하고 있는 단지인데요. 시세가 13억 원에서 17억 원임을 고려할 때 이 해당 단지는 10년 차니까 여기서 약간의 보정을 해서 마이너스를 시키고 이거저거 계산기를 돌려 보니까 대략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24년에 13억 원, 2026년에는 15억 원 정도 형성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제가 파악한 이 해당 단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이제 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축 아파트 홍재원 현대 AKA 일명 홍재원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위치를 보면은 이 3호선 홍재역 바로 이제 인근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홍재역 힐스테이트 아파트 이렇게 되는데요. 이 그림을 굳이 가져온 이유는 이 옆에 이렇게 울퉁불퉁해 보이는 그 회색 바탕이 있잖아요. 여기가 다 이제 산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지역은 이 양쪽에 이 주거 지역이 양쪽에 이렇게 산맥이 큰 게 있고 이 주거지, 그러니까 이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지역은 아직 많이 제한되어 있구나, 거기 지어져 있는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중고나라 거래를 할 때 화분을 사야 될 일이 있었는데요. 여기 단지에 계신 분한테 한번 사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산길을 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세 가격이라든가 매매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지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자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000세대 약간 안 되고 2000년에 입주를 했으니까 대략 23년 차 지나고 있다.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라고 할 수는 없고 구축 아파트이고 재건축을 하려면은 최소 30년은 넘어야 되니까 앞으로 10년 후엔 재건축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말 그대로 이 거주 가치가 온전히 반영되어 있고 기대감이 그다지 이렇게 들어가지 않은 단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내역을 보면은 2016년 9월에 5억 원을 기록하면서 꾸준히 여기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에 7억 9천만 원, 그리고 최정점기 가격은 2021년 9월 10억 4천만 원에서 11억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때가 대략 한 11억 내외 하던 이 어떤 상황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의 거래 가격은 23년 6월에 8억 4천만 원에 거래된 게 최근에 등록된 가격입니다. 그렇다면은 간략히 정리해 보면은 최고가 11억 5천만 원이었고 최근은 8억 4천만 원. 그래서 최고가 대비해서 3억 1천만 원 이제 하락한 상황이고 27%의 비율로 하락했다. 이렇게 좀 계산이 됩니다. 현재 등록된 네이버에 보면은 매물 호가는 9억 5천만 원, 15억 5천만 원 사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최근 거래가 이제 바닥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반영이 돼서 현재 매물효과는 그거보다는 좀 높게 한번 좀 뭐 매도하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추이는 어떻게 되느냐?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세가 추이가 일정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도 같고, 어쨌든 약간 이 정확한 어떤 시세라든가 흐름을 알기는 어려웠는데요. 최근에 거래된 가격을 보면 2023년 8월에 4억 2천만에서 4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아주 그 눈썰미 좋고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이상하다. 혹시 이 저자 양반 이거 아까 그 DMC 거기 전세가랑 비슷한데 그거 그림 똑같이 가져온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면 정말 머리가 좋으신 겁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그런가? 라고 싶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우연치 않게 굉장히 비슷하게 전세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범위는 4억 2천만에서 5억 원 내외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정리하면 여기 전세가율은 58%입니다. 이거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을 한번 이렇게 나누기를 해본 결과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적정 범위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이상하다. 적정 범위보다 좀 낮게 거래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가율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9억 8천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리고 서울의 평균과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낮게 거래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세가율은 60%가 적용된 8억 2천만 원 내외이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전세가만 따져봤을 때는 상승의 여력이 지금도 충분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전세가율을 고려하면은 여기는 10억 원 내외, 그리고 뭐 9억에서 10억 정도가 이제 적정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인근에 있는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라고 하는 신축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현재 거래되고 있는 유사 평형이 13억 원에서 14억 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이 해당 단지 홍제 현대 힐스테이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10억을 못 넘을 이유가 없다. 그래 13억? 아니 그 바로 인접해 있고 그냥 세 건이 아니냐의 차이만 있는데 같은 평형이면은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많이 깎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심리가 분명히 작용할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반영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DMC 파크뷰 자이와 동일한 전세 가격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 가격이 8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 범위보다 약간 낮게 이건 급매가 거래됐었구나 라고 하는 점을 저는 유추를 해 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이렇습니다. 적정한 범위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수학 문제 풀듯이 하면은 저는 답안지를 10억 원 내외 이렇게 적어 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이거보다 높게 2024년에는 11억 원 그리고 2026년에는 12억 원 이렇게 거래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은 경제 상황이 2024년 이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기에 더해서 인접한 신축 단지의 가격이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서대문구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힐스테이트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인접단지 대비라든가 전세 가격 역산을 해봤을 때는 2024년엔 11억 원, 2026년에는 12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재울 뉴타운에 있는 DMC 파크뷰 자이에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의 신축 공급단지의 영향 그리고 결과적으로 2024년에는 13억 원에 거래되고 2026년에는 이보다 2억 원 정도 높게 가격이 형성돼서 15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러한데요. 제 주의사항 꼼꼼히 들어보셔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변수 상황에 따라서 저의 예측은 당연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도 미리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시는 좋아요, 구독,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